번째 시간은 이제 뒤죽박죽 현업 정말 UX 필요한 건 맞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선 시간에서도 우리 회사에서도 대리급 정도도 UX가 뭔지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어차피 현업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 정말 필요한 게 맞아? 라고 고민할 만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볍게 한번 내용을 준비해 봤어요. 앞에 내용을 보면은 UX 개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만만하게 보라고 했죠. 쉬워 보이긴 하는데 막상 일하는 걸 보면은 UX를 제대로 활용해서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취준생 말고도 이제 재취업을 희망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미 직장에서 일해 본 경험도 있겠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UX에 대한 그런 이론이나 여러 가지 접근법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회사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뭐 UX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꼽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저도 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들은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09년이에요. 2009년에 이때부터 우리나라 UX가 조금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력으로 나왔던 스마트폰 중에 하나가 이 옴니아, 삼성 옴니아예요. 이 광고 내용을 가만히 보자고요. 광고를 보면은 화면이 아몰레드야. 그다음에 뭐 무슨 이상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 디빅스라는 동영상 코덱도 재생이 돼. 멜론 플레이가 되고 티스토어에서 뭔가를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개별 서비스나 기능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게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때 나왔던 아이폰의 광고를 한번 보자고요. 광고가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예전 거라 요새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광고는 뭐였냐면, 아이폰이 있다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쉽게 복사해서 보낼 수가 있다. 아니면 아이폰이 있으면 동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다. 전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경험적으로 뭔가 광고를 소개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일하는 거나 기업의 문화나 이제 업무 태도 역시 다 똑같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유리한 형태로, 자기네들이 편한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고 제품을 생산하고 일방적으로 제공할 뿐이었어요. 고객은 그저 필요에 따라서 그걸 선택해서 구매할 뿐이지 그 이상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그런 판도가 크게 흔들렸던 거죠. 아이폰은 고객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고객의 가치는 이렇게 변할 거야 라는 것들을 홍보를 하지만, 홍보에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제품의 아키텍처나 모든 소프트웨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의 그런 동등한 철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겨우 그런 차이점 하나가 그게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보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전 2009년도의 네이버와 2023년 현재의 네이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그때 내용 큰 틀에서는 변하진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는 변화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UX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게 된 변화의 한 가지 중에 하나예요. UX가 그렇게 뜨겁게 타오를 때 빠르게 편승했던 기업들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네카라 쿠베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UX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떻게든 그런 방향성들을 이제 내재화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었는데, 그 이외의 기업들은 그렇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도 성장하고 앞으로 뭔가 삶을 모색하려면 뭔가의 뾰족한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잘 나가는 기업들은 왜 그러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UX였던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UX라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은 누구나 UX 디자이너를 뽑는다라는 형태로 이제 공고를 내고 이제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단기 성과 중심의 기업 문화일 수밖에는 없어요. 이게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예요. 디자이너한테 너 오늘 배너 몇 개 만들었어? 배너 너는 오늘 3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30개를 못 채웠으니까 너 KPI는 그걸 충족하지 못했어. 인사평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평가, 그걸 일 단위로 주 단위로 체크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하면서 다른 고민을 하거나 딴짓이라는 게 뭐 쇼핑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다른 고민을 하거나 업무에 대해서 더 내가 심도 있게 이제 뭔가 생각할 만한 시간들이 정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일해온 분들이 주요 의사 결정권자로 있는 것들이 지금 회사란 말이에요. 지금 회사에 가면은 부장님, 뭐 이사님, 다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그렇게 결정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UX가 필요하다고 해서 새로운 UX 전문가를 모셔오고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막상 UX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해도 정작 의사결정권자가 그걸 방해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업에서는 그런 문화의 충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UX라고 하는 게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그런 좌충우돌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문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예체능 전공일 수는 있을 거예요. 미술 전공이라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입시 미술을 한다 그러면 자율학습, 뭐 요새는 자율학습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입시 미술을 한다 그러면 다른 과목에 대한 수업들은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이 조금 빼주면서 미술학원에 가거나 미술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여기서 놓쳤던 건 뭐냐면 우리가 UX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에 대한 상상력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근거를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면서 그걸 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UX 결과물이어야 되는데 정작 우리는 인간을 상상해야 되는 그런 인문학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을 놓쳤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의 디자이너들을 보면은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아니 스킬로는 굉장한데 뭔가 표현의 근거나 생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겹쳐서 기업 문화 그리고 우리의 교육 문화가 우리 스스로 UX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 지향적인 관점에서 사용자 지향적인 관점에서 뭔가 더 좋은 프로덕트, 서비스,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저의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수업을 들으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에 대한 상상력을 더 열어두고 그것들을 실무에 녹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이후의 수업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은 또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